영화는 에모트 차오퐁이라는 남자가 시작됩니다. 약간 눈이 덮인 바위길을 따라 걷고 있습니다. 차오퐁이 도착한 곳에서 그는 즉시 앞에 자연의 아름다움을 사진에 담습니다. 그리고 주택가로 걸어갑니다. 그곳에서 그는 노점상에 있는 오래된 상자에 시선을 둡니다. 길거리 노점상에서 봤어요. 쇼펑이 상자 가격을 물어보자 상자를 파는 노인은 쇼펑이 원하는 가격이라고 대답합니다. 이 말을 들은 쇼펑은 지폐를 놓고 곧 그 오래된 상자를 가져갑니다. 방에서 쇼펑은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편지를 쓰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양이수였습니다. 어떤 곳을 방문하고 나면 수퐁은 항상 그녀에게 편지를 썼다. 99번째 편지를 완성한 후 수퐁은 그것을 오래된 상자에 넣고 닫은 후 담배를 피우러 갔다. 창밖을 내다보며 장면은 안경을 쓴 소녀로 바뀐다. ISU는 평소와 다름없이 일상을 보낸다. 기차를 타고 있는 동안 ISU는 친구로부터 메시지를 받는다. 쇼퐁이 산에서 저체온증으로 사망했다는 소식이다. 얼마 후 쇼퐁의 집에서 ISU는 쇼퐁의 어린 시절 사진을 보며 울고 사진을 껴안는다. 잠시 후 쇼퐁의 어머니가 들어와 이수에게 오랫동안 간직해 온 것, 그리고 그녀에게 주고 싶었던 것. 상자를 열자 수봉의 어머니는 울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의 내용물을 보자 ISU는 울면서 편지를 읽었다. 기차 안에서도 수봉의 편지를 모두 읽은 후 ISU는 편지에 답장을 했다. 슈오펑을 여전히 사랑한다고 말하며 얼마 지나지 않아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수가 상자에 넣었던 편지가 갑자기 사라졌지만 시계가 11시를 치자 그녀의 손에 편지가 나타났습니다. 이를 깨닫고 이수는 책상 위에 작은 시계를 보았습니다. 시계는 밤 11시 11월 11일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2017년 그리고 옆에 있는 낡은 상자를 바라봤다. 상자는 열려 있었고 이상한 것을 느꼈다. ISU는 빈 종이를 꺼내 적었다. 밤 11시 2017년 11월 11일. 그녀는 편지를 낡은 상자에 넣고 닫았다. ISU는 불안하게 낡은 상자를 껴안았다. 그리고 테이블 위 시계를 보았다. 정확히 밤 11시 3분에 그녀가 쓴 편지가 마법처럼 그녀 앞에 나타난다. 이 사실을 알고 ISU는 서둘러 안경과 신발을 신는다. 그 후 그녀는 집에서 재빨리 뛰쳐나온다. 낡은 상자를 꽉 껴안은 채로. 또한 SU와 슈오펑의 과거 대화 장면이 떠오른다. 과거의 일 같지만 이것은 SU와 슈오펑의 기억입니다. 그들이 19살이었을 때 슈오펑은 사진과에서 꽤 인기 있는 남자였습니다. 그 당시 슈오펑은 여자 기숙사로 옮겨졌습니다. 그가 살던 기숙사가 무너져서 남자 기숙사에 방이 없어서 그는 여자 기숙사로 옮겨졌습니다. 남자 기숙사에서 그는 그리고 셋은 여자 기숙사로 옮겨졌고 슈오펑에게 매우 유리하게 작용했습니다. 아름다운 여성들에 둘러싸인 것 외에도 슈오펑은 여자들이 샤워하는 모습을 엿보려고 했습니다. 엿보는 도중 슈오펑은 이수에게 들켰고 그는 여자들을 엿본 것을 시인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공개적으로 인정했습니다. 그가 여자들을 엿보고 있었다고. 하지만 들키고 말았음에도 불구하고 수퐁은 여전히 지수를 덮어주었다. 누군가 지나갈 때 하지만 그가 지수의 몸이 땅딸막하다고 말하자 수퐁은 즉시 발길질을 당했다. 그리고 고통스러워하며 신음할 수밖에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 이후로 지수와 수퐁은 더 가까워졌다. 가짜 두개골을 청소하는 중 교실에 있었어요. ISU는 두개골을 보자마자 슈오퐁을 떠올렸어요. 마치 그의 얼굴인 것처럼 솔로 닦다가 재채기를 했어요. 갑자기 슈오퐁이 교실 창문을 두드렸어요. SU를 놀라게 하면서 가짜 두개골을 바닥에 떨어뜨렸어요. 이걸 본 선생님은 YSU를 꾸짖었어요. 그리고 그녀는 즉시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슈오펑은 창문으로 교실에 들어왔고 선생님께 설명했습니다. YSU를 초대하고 싶다고. 그리고 그녀의 모든 친구들을 생일 파티에 초대하고 싶다고. 다행히 그들의 친절한 마음씨 좋은 선생님은 그들이 모두 파티에 참석하도록 허락했습니다. 예상치 못하게 행사 중에 ISU는 술에 취해 테이블 위에서 춤을 췄다. 이를 본 슈오퐁은 그녀를 데려다 주려고 했다. 그 후 만남을 통해 둘은 더 가까워진 것 같았다.
그리고 그 기간 동안 YSU는 쇼우퐁에게 리첸이 그의 여자친구인지 물었다. 하지만 그는 즉시 부인했다. YSU가 이야기하느라 바쁠 때 그는 그에게 신경 쓰지 않았다. 쇼우퐁은 카메라를 사용하여 YSU의 사진을 여러 장 찍습니다. YSU는 역사를 좋아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왜냐하면 그녀는 졸업 후 전 세계를 여행하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세계 유산을 방문하고 싶어 합니다. 반면에 쇼우퐁이 사진을 좋아하는 이유는 그가 인생에 많은 환상적인 순간을 포착하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그 후 쇼우퐁은 계속해서 YSU의 사진을 찍습니다. 옷을 널고 있는 동안 장면은 YSU가 29살이었던 때로 돌아간다. 식당에 도착해서 19살의 자신에게 편지를 보내려고 했던 때로 그녀가 쇼펑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하기로 했었던 서로를 바라보며 쇼펑은 그녀와 시간을 보내고 싶다는 뜻을 표현했다. 이는 YSU를 어색하게 만들었다. 그녀는 모든 음식을 챙겨 떠났다. 이를 본 쇼우퐁은 약간 실망한 표정을 지었다. 하지만 농담이었다고 말했다. 그리고 다음날 밤 9시에 모델이 되어 달라고 YSU에게 부탁했다. 그러나 다음날 밤 옥상에서 YSU는 리첸을 만났다. 그 역시 쇼우퐁에게 초대를 받았다. 그들이 방해받을 것을 깨닫고 SU는 그 둘을 내버려 두기로 결심했습니다. 현재 이수가 자신에게 보낸 편지는 도착하지 않고 바닥에 떨어지지만 그녀는 낙담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조풍과 함께 했던 것 같은 장소로 갑니다. 그녀는 조풍과 함께, 이수는 그때 어린 자신에게 편지를 씁니다. 실험실에 갇힌, 그리고 젊은 쇼펑에게 편지를 쓴다. 리치엔과 함께 기숙사 옥상에서 그녀를 기다리는 리치엔과 함께 편지 내용이 실제로 일어난다는 것이 밝혀진다. 쇼펑이 실험실 유리를 깨고 예스유를 구출하러 온 후 실험실 유리를 깨고 그 순간 그들은 키스하려 한다. 하지만 이수는 피했어. 기숙사 문이 막혀서 갇혔을 때 차오펑 그리고 이수는 2층에서 뛰어내리기로 결심했어. 그때 차오펑이 먼저 뛰어내렸어. 그러자 이수가 따라 뛰어내렸고 아래에서 차오펑이 잡았어. 그들이 뛰어내린 후 갑자기 경비원이 그들을 발견했어. 둘을 도망치게 했고 그 자리를 떠났어요. SU가 한 일이 어린 자신에게까지 전해진 것 같아요. SU는 집으로 달려가면서 일기를 보며 기억을 되짚어보죠. 그녀가 가진 일기장에 따르면 다음 날 학생들에 대한 소식이, 전날 밤 창문을 깨고 도망친 학생들에 대한 소식이 게시판에 붙었어요. 이를 본 리체는 뭔가 이상함을 느꼈고 친구에게 쇼핑을 핑계 삼아 자리를 비켜달라고 부탁했다. 교수실에서 쇼핑과 예스유가 있었고 교수가 들어왔다. 두 사람은 교수에게 신문을 받았다. 교수는 갑자기 두 사람이 사귀는 사이냐고 물었다. 리시안이 갑자기 들어왔고 쇼핑의 여자친구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쇼우퐁은 그녀와의 관계를 부인했습니다. 그 순간 리첸도 YSU에게 말했습니다. 그녀의 남자친구를 훔쳤다고 비난하며 곧 질투와 시기심으로 가득 차서 리첸은 게시판에 글을 썼습니다. YSU가 쇼우퐁을 데려갔다고 적으며 YSU는 즉시 게시판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붙어있는 종이들을 찢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쇼퐁도 거기에 있었고 그는 종이들을 찢어내리고 있었다. 그리고 화가 난 채로 그는 YSU의 손을 잡고 그곳을 떠나려 했다. 그때 YSU는 두 친구들이 자신의 이름을 부르는 소리를 들었다. 그녀는 잽싸게 쇼퐁의 손을 떼고 그에게 다시는 자신에게 다가오지 말라고 말했다. 그녀는 쇼퐁이 생각하는 것처럼 용감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YSU는 울면서 그렇게 말하고 도망쳤다. 그 순간 YSU는 영차오퐁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그녀를 진심으로 사랑하는지 묻는 메시지였다. 그 직후 쇼우퐁은 도서관에 갔다. 심지어 YSU 앞에 앉아있는 사람에게 자리를 옮겨달라고 부탁했다. 하지만 YSU는 즉시 일어나 도서관을 떠났다. 이것은 쇼우퐁과 그의 세 친구들을 남겨두었다. 도서관에서 몇몇 사람들과 말다툼을 했다. 소란스러워서 불편함을 느낀 사람들이었다. 잠시 후 쇼펑과 그의 세 친구가 계단을 올라오는 소리를 들은 후 YSU는 옥상에서 그를 마주치지 않기 위해 숨었다. 비가 내리는 가운데 쇼펑은 예스의 세탁실 근처에서 기다렸다. YSU가 옷을 가져오러 오면 만나기를 바랐다. 하지만 YSU가 옷을 가지러 옥상에 도착했을 때
그러나 YSU가 옷을 가지러 옥상에 도착했을 때 세탁소를 지나가면서 일부러 쇼우펑 옆을 지나갔다.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이걸 본 쇼우펑은 가만히 있지 않고 이수에게 다가갔다. 대화를 시작하려고 했지만 그녀는 계속 그를 피했다. 쇼우펑이 사진 전시회에 초대했을 때도 이수는 초대를 피했다. 다른 일이 있다고 말하며 얼마 지나지 않아 그녀의 방에서 YSU는 펑이 준 티켓을 찢는 모습이 보였다. 그리고 창문 밖으로 던져버렸다. 반면에 나이든 YSU는 계단에서 넘어진 후 겨울 감기에 걸린 것 같았다. 그리고 기절해서 깨어난 후 상자를 떨어뜨렸다. 그리고 기절해서 깨어나자마자 상자를 떨어뜨렸다. YSU는 쇼펑이 준 상자를 즉시 찾기 시작했다. 이는 그녀의 친구를 약간 화나게 했다. 왜냐하면 YSU가 자신보다 상자를 우선시했기 때문이다. 그 후 YSU는 즉시 밖으로 뛰쳐나가 상자를 찾았다. 쓰레기통에서 상자를 찾자마자 YSU는 손상된 상자를 수리했다. 그리고 친구에게 보여주고 싶어 했다. 그 상자가 과거로 메시지를 보낼 수 있다는 것, 심지어 미래로도. 그녀의 친구는 처음에는 다소 회의적이었지만 상자가 작동하자 그녀의 친구는 그녀를 믿었고 YSU를 지지했습니다. 그 후 성인이 된 YSU는 젊은 쇼퐁에게 편지를 보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젊은 쇼퐁은 YSU에게 준 티켓이 버려졌다는 걸 알고 사진 전시회에 오라고 말한다. YSU는 방에 있는 동안 메시지를 보낸 사람이 미래의 자신이라는 걸 깨닫기 시작한다. 결국 YSU는 편지에 적힌 대로 쇼펑의 행사에 일찍 도착한다. 편지에 적힌 대로 쇼펑이 언급한 전시회는 YSU와 알게 되기 훨씬 전에 찍었던 사진들로 가득했어요. 쇼펑은 YSU가 처음 기숙사에 들어왔을 때 운동하는 모습을 찍었고 둘이 알게 되기 전에도 찍었어요. 심지어 서로 알기 전에 리첸이 도착해서 YSU를 때리고 YSU와 조펑에게 꾸짖는 모습도 찍었어요. 리천은 화가 났다. 왜냐하면 그녀는 그들이 그 사진들을 이용해서 그녀를 난처하게 하려고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YSU는 그게 오해였다고 설명하려고 했지만 리천은 여전히 그녀를 믿지 않았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던 YSU는 리천에게 조용히 하라고 소리쳤다. 그 순간 YSU의 룸메이트가 갑자기 나타나 둘 다 그녀를 보호한다. 그들은 쇼펑의 방이 손상되었다는 것을 밝힌다. 리첸이 누군가에게 뇌물을 주고 방을 손상시켰기 때문이다. 다른 많은 함정들 중 하나였다. YSU를 쇼펑으로부터 떼어놓기 위한 의도였다. 마침내 YSU의 친구들이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한 진실을 퍼뜨린다. 그들의 친구들에게 실제로 일어난 일과 그들이 그 모든 일을 한 이유를. 이는 YSU가 항상 리첸을 친구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왜 리첸이 그녀에게 그런 짓을 했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리첸은 그들을 눈물 속에 남겨두고 얼마 후 YSU는 리첸이 함께 살던 곳에서 이사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장면이 바뀌어 퐁의 친구가 이수의 친구에게 데이트 신청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방 안에 이연이 상상도 못할 일을 할 수도 있다는 소식이 전해진다. 이 소식을 들은 이수는 즉시 그녀에게 다가간다. 하지만 이는 이천이 이수를 놀리기 위한 계략이었음이 밝혀진다. 이수를 겁주기 위해 그리고 그녀에게 조풍에게 가까이 가지 않겠다고 맹세하도록 강요한다. 하지만 이수가 약속을 하자 이천이 실수로 지붕에서 떨어진다. 동시에 그녀의 죽음으로 이어지다. 어른이 된 YSU와 그녀의 친구 그리고 나서 낡은 기숙사 건물로 간다. YSU가 조펑을 만나기 전에 편지를 다시 쓰는 것 같다. 그리고 리첸이 살아있도록 운명을 바꾸려고 한다. 그런 다음 조펑의 생일 장면에서 조펑은 친구들에게 집을 사라고 조언한다. 주식 대신. 왜냐하면 2017년에 집값이 폭등할 거니까. 심지어 어린 YSU도 그때 술 마시는 게 허용되지 않아. 그리고 기회가 되면 차오퐁에게 키스하도록 권장받아. 어른 YSU가 보낸 편지 때문에 차오퐁과 YSU는 매우 가까워져 차오펑과 YSU를 매우 가깝게 만듭니다. YSU는 처음으로 수업을 땡땡이 친다. 왜냐하면 편지에 조펑의 배구 경기를 봐야 한다고 적혀 있었기 때문이다. YSU는 수업을 역사 교실 창문으로 뛰쳐나간다. 동시에 경비원이 그녀를 발견하고 뒤쫓는다.
하지만 다행히도 YSU는 빨리 달리는 덕분에 도망치는 데 성공한다. 그녀는 지붕으로 올라가 쇼퐁에게 다가간다. 쇼퐁은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SU가 도착하자 쇼퐁은 자신의 룸메이트들에게 신호를 보낸다. 그들은 카메라 플래시를 이용하여 그곳에 있다는 것을 알린다. 그 순간 이수는 수줍게 쇼퐁의 팔을 잡고 미소를 지으며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말한다. 쇼퐁은 카메라 플래시로 신호를 보내고 아름다운 불꽃놀이가 하늘을 수놓는다. 이를 보며 이수는 발끝으로 일어서서 쇼퐁의 뺨에 입을 맞춘다. 쇼퐁은 즉시 팔을 감싸 안으며 이수의 어깨에 애정 어린 손길을 더한다. 아침에 함께 사진을 찍으려고 어른 YSU가 잠에서 깨어나 어젯밤 옆에 있던 남자친구를 찾지만 찾을 수 없다. 어른 YSU가 어린 에이스에게 편지를 보낸 것 같다. 그리고 어린 리첸에게 화해하도록, 그리고 리를 막기 위해서. 첸은 상상도 못할 일을 하려고 하지만 뜻밖에도 화해를 한다. 결국 갑자기 장면은 성인이 된 YSU로 바뀐다. 철거되는 기숙사를 떠나며 YSU는 방에서 마지막 편지를 쓴다. 마치 증발하는 공기처럼 YSU 주변의 모든 것이 천천히 사라진다. 한편 학교 음악 행사에서 YSU는 쇼퐁의 여자친구가 되어달라는 청혼을 받아들였고 그 후 그들의 대학 시절은 더욱 아름다워졌고 결국 그들은 항상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성인이 된 쇼퐁은 여전히 살아있었고 아들을 두고 있었습니다. YSU와 결혼한 후 그의 친구는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리처는 아이를 낳았고 또 다른 아이를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성인이 될 때까지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쇼퐁은 폐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결국 그를 죽음으로 이끌었습니다. 그런 다음 쇼퐁과 YSU가 해외 휴가를 보내는 모습이 보입니다. 영화 초반의 한 장면을 연상시킵니다. 누군가가 마법 상자를 살 때까지 그것은 이슈의 친구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어른이 되었을 때 누가 없었는지, 그리고 영화는 이야기에서 도덕적 교훈을 제시합니다. 하이킹 전에 항상 날씨를 확인하세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기숙사를 엿보는 것은 친구를 사귀는 최악의 방법입니다. 또는 러브레터를 쓰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